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예병군입니다. 오늘 7월 19일이죠. 이틀 전이 7월 17일 제헌절이었어요. 이게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모르고 지나갔어요. 저도 법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죠? 갑자기 법 얘기를 왜 하느냐? 주식은 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법자를 잘 보면 물수변에 갈것자입니다. 이게 뭐냐? 물이 흘러가는 대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법이라는 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시대가 원하는 대로, 시대가 맞는 대로 흘러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는 것, 그게 법이듯이 주식시장도 그런 물 흐르듯 흐름을 잘 타시면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그 물의 흐름,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을 짚어주는 방송 유튜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V자형 반등은 없다, 여기서 횡보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뭐 하자? 방망이 좀 짧게 잡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단기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냐?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이 빠졌죠. 1.62%. 장막판에 조금 회복을 했네요. 삼성전자가 1.62%나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0.18%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시총 높은 종목이 이렇게 1% 이상 빠졌는데도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 체감 지수는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체감 지수는 괜찮은데 그러면 왜 뺐느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삼성전자를 1% 가까이 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외인들의 웹도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지, 외인들이 집중 매매, 집중 전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외인들의 짤짤이판에 언제까지 우리가 놀아놔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금융시장이 그만큼 투명해져야 외인들의 짤짤이판이 조금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좀 천천히 가면 돼. 굳이 금융시장을 먼저 선도해 갈 필요가 없어. 왜? 우리의 역사가 이미 늦었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역사는. 미국은 금융공학이 벌써 이미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이런 파생상품 문화를 그대로 과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다 싶을 때는 공매도 금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외인들의 짤짤이판이 어느 정도 막아집니다. 자국민을 보여야지. 우리가 국수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괜찮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너무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직 선진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개방을 너무 많이 했다, 이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흔들고 있으니까 이 외인들 흐름에 그래, 꼬아도 어쩌겠노? 꽃가도 어쩌겠어요? 저거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때로는 그 시류에 맞는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카멜레온 같은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종목적으로 좀 짚어보자고요.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좋았어요.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죠. 이 미래산업이다, 혐의시방에 담았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빠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추가 매수 전략을 계속 폈다. 나는 왜? 확인을 해서 확신을 가져가고, 확신이 있으면 개개해야 되고, 개개야 돈이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 돈이 되냐 안 되냐. 오늘 53,000원 찍었다가 장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한국항공우주 누리호도 날았지만 뭐도 날았다? 도람에도 날랐다. 오늘 날랐죠. 그러면서 시범 운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살짝 보면 52,400원에서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 즉 이런 데 투자하면 손해볼 일 없어요. 여러분, 강조를 그만큼 했잖아. 한국항공우주 내가 얼마 안 가면 못 뽑겠다고 얘기했어요. 10만원 5만원 싹 떼고 내려왔었잖아. 외인들 한 밀고 내려왔지. 그러나 꿋꿋하게 우리가 외인을 이겼지.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보람에 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UAM의 선두주자가 될 회사들을 잘 주목해 보자고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 이거 지금 얘기 계속 나옵니다. 신문마다 계속 나와요. 그 시성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바로 근접해 있는 미래는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가 내가 매수해야 될 적기입니다. 이미 펼쳐지면 그때는 소문난 잔치집인 거예요. 소문난 잔치집에 가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사람들 다 먹고 배불러 있어. 그런데 뭐 내가 그 끄트머리 가갖고 여기 저 뭐 먹을 거 더 없어요? 그럼 이미 사람들 다 먹고 없는데 뭐 찔끔찔끔하게 물어 들어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건 미리 조금 선점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이 되기 전에, 덜 잔치집일 때, 이제 잔치하려고 막 불을 피울 때 그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먼저 짚잖아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미래산업, 지금 그걸 한번 짚어보자면, 자, 갤럭시 G 폴더, G 플립, 뭐가 나온다고? 이제 4가 나온다고. 이 4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갤럭시 G 플립 3, G 폴더 3가 워낙 많이 팔렸어. 이것도 지금 G 폴더 3죠. 3 톰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팔렸어. 그러면 4는 이제 나올 때 이미 많이 팔렸는데, 4를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G 플립 4로 가거나 G 폴더 4로 갈 가능성도 또 높죠. 자,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뜨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자고요. 이 안쪽에 힌지가 있어요. 이 안쪽 힌지는 파인테크닉스, 그죠? 거기서 만들고, 이 바깥쪽 힌지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KH 바텍,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폴더블에 쓰는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이 휴대폰 비싸. 그러니까 이거 액정 깨지면 이거 액정 반납하고 5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보호해야 되겠지. 그래서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에 모멘텀이 또 붙겠죠. 소프트센.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서 뭐 해야 된다고? 좋은 핸드폰을 사야 된다고. 또 바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단기적으로, 그때도 이 소프트센 수익으로 이걸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센, KH 바텍, 파인테크닉스가 살살 뜰 때가 됐다. 그러면 조정시 뭐?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된다. 아시겠죠? 요게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갤럭시 Z 폴드 4, Z 플립 4가 나오면 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소프트센. 자, 요거까지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한창 바이오텍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종가는 2,065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3,000원까지? 935원 남았습니다. 935원만 올라가면 내가 옷을 안 벗어도 돼요. 사실은 옷 보고 싶어요, 진짜. 아유, 이게 연희비엔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연희비엔티가 예전에 거래정지 걸리기 전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연희비엔티가 거래정지가 안 걸린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때 안 파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이게 지금 상패 결정이 났어요. 어찌됐든 이거를 소개해드린 입장에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상패 결정이 났어요. 일단은 결정이 났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 상패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은 오늘 내로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저는 요게 상패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연희비엔티가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신라젠, 코롱티슈진 이런 것도 지금 쉽게 상표 결정을 못 내리듯이 상장폐지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듯이 이유는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막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면 법원도 그 결정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흑자 회사를 굳이 상장 폐지까지 결정을 내린 코스닥 심의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찌됐든 대기업 밴드 업체의 상표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린 것이 코스닥 심의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금 아직 결정 안 나왔어요. 결정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정확한 또 정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즐겁게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아이월드 제약, KOTC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아니고 KOTC 상장사예요. 아이월드 제약이 어제 MBN, 매일경제TV,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를 생산한, 즉 스토마신에 대한 약효 이런 것들을 기사가 나가면서,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서 오늘도 주가가 괜찮았어요. 3,795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우린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에 대한 부분이 유력해질 때까지 저희는 쭉 개기는 전략,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오늘 팔고 내일 떨어질 때 또 사고, 그럼 모레 오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돈 못 벌 사람 없고 부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을 좀 해지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딱 끝!